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실전 종합문제 8문제를 보기 전에 우리 요약집이나 문제집이 분량이 감면 평가론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감평 기초 파트 요거 조금만 진도 나간 다음에 8문제를 해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면 평가 기초는요. 요약집 먼저 볼게요. 요약집 봅니다. 자, 요약집을 보시면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보시면 자, 감면 평가는 무조건 6문제 출발입니다. 6문제 또는 7문제 가능합니다. 6문제 예상하시고요. 자, 네모 2번 보게 되면 평가의 기능. 자, 기능은요, 출제가 2번 됐거든요. 그래서 나왔다면 득점해야 됩니다. 먼저, 자, 왼쪽은 경제적 기능, 오른쪽은 정책적 기능이죠. 이것만 구분하고 요 내용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경제적 기능은 바로 사적 활동 또는 사익이 목적이고요. 다음에 정책적 기능은 공적 활동, 공익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 기능은요, 사적 활동이니까 항목 3개 있죠. 자원의 효율적 배분,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투자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판단, 균형을 지시한다. 모두가 사적 활동을 의미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정책적 기능은 공적 활동이니까 1번 볼까요? 1번 밑줄 하세요. 한쪽만 잘 아셔도 되겠네요. 1번 효율적 이용관리 밑줄. 그러면 적어줍니다. 뭘 적을까요? 바로 용도 지역 지구제입니다. 얘가 바로 효율적 이용관리가 목적이니까 어떤 기능이다? 정책적 기능입니다. 다음에 자 2번요. 과세의 합리화 밑줄. 합리적인 보상 기준 밑줄. 3번 적정한 부동산 가격 유도 밑줄. 그러면 2번, 3번 묶어주고요. 2번, 3번을 묶어주고 얘가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공시지가. 공시지가. 그러니까 과세의 합리화는 바로 개별지가죠. 개별지가에서 세금을 매기기도. 합리의 보상은요. 표준지 공시지가. 그리고 이 공시지가를 통해서 적정한 가격을 유도하잖아요. 모두가 정책적 기능입니다. 다음에 자 네모 3번 감면평가 분류했어요. 자 먼저 괄호 1번 시장가치 기준이 원칙이다. 시장가치가 원칙입니다. 시장가치가 뭡니까? 하게 되면요. 자 1번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시장가치란 세 줄 모두 밑줄입니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의 가액 밑줄 하시고요. 말이 되게 길죠. 그래서 예를요 풀어서 쓰니까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죠. 암기했잖아요. 어떻게? 자정에 통합하자. 통합자정입니다. 자, 통합자정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통상적인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합, 출품기간의 합리성이죠. 출품기간의 합리성이죠. 기간이 너무 길어도 안 되고 짧아지니까 적당한 기간을 말합니다. 합리성. 그 다음에 자, 거래의 자연성입니다. 거래의 자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 당사자의 정통성입니다. 당사자의 정통성입니다. 그래서 조건 4개, 통합, 자정 이렇게 암기했고요. 여기다가 틀린 거 한 개 집어넣으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오지선다. 이 단어를 묻거든요. 단어 기억하시고요. 자, 이어서 오른쪽 페이지에 중간에 박스 보게 되면 기준 시점 있죠. 요건 빈줄 잘 나와요. 절대 틀리지 마세요. 그러면 기준 시점 박스 제목에다가 적어줄래? 제목에다가. 자, 기준 시점이 강조되는 근거원칙입니다. 근거원칙. 자, 꼭 기억합니다. 근거원칙은 바로 변동의 원칙입니다. 변동의 원칙이다. 가격은요, 항상 어제, 오늘, 내일 다르다. 변동하기 때문에 언제 가격인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의 원칙인데 자꾸 우리 시험은요, 요거 대신에 뭘 집어넣더라? 예측의 원칙 하니까 틀린 말입니다. 예측의 원칙은 틀린 말이고 변동의 원칙입니다. 요것부터 출발하시고요. 그럼 긴 시점은요, 또 2번 보게 되면 긴 시점은 대상 물건에 밑줄하세요.
가격 조사 완료 일자 밑줄. 가격 조사를 완료한 일자인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현장 조사 틀린 말이고 가격조사 어디한 날짜 틀린 말이고 바꿔서 물으면 단어가 틀려버리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가격 조사 완료 일자가 돼요. 예외도 밑줄입니다. 다만 긴 시점을 미리 정했을 경우 이건 뭐죠? 미리 정한다. 10년 전, 5년 뒤 해서 과거나 미래를 말해요. 과거나 미래를 미리 정했을 경우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하다면 그 가능한 게 한해서 긴 시점으로 할 수도 있다. 즉 과거나 미래를 시점으로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3번요. 평가는요. 개별 평가가 원칙이죠. 개별 물건 기준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번 일괄평가, 2번 구분평가, 3번 부분평가 3개 묶어주고요. 일괄, 구분, 부분평가 3가지 묶어주고 3가지도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괄평가는 제목에다가 적어줄래요. 자, 일괄평가는요. 주로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같이 평가하는 일괄평가잖아요. 이럴 때 일괄평가는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복합부동산 일괄평가는 뭘로 평가한다?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럼 뭘 자꾸 집어넣지? 여기다가 원가법 집어넣으니까 틀린 말입니다. 원가법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자, 일괄평가 조건은요. 첫 줄, 둘 이상의 물건이 밑줄입니다. 일체로 거래 밑줄. 또 밑줄 하세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밑줄. 자, 이럴 때 일괄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2번요. 구분평가는요. 하나의 물건이더라도 밑줄 하세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밑줄. 가치가 다르면요. 따로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다음 페이지. 3번. 부분평가는요. 일체로 이용되는 대상 부분의 일부분에 대해요. 일부분 동그라미 일부분. 일부분은 다른 말로 일부. 그래서 일부, 일부분, 부분 이런 데만 나타내면 무조건 부분평가인데요. 일부에 대해서 어떨 때 특수한 목적 밑줄, 합리적인 이유 밑줄 이럴 때 부분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4번, 1번 기존에 한 분류는 기업번, 님은 독립평가와 부분평가는요. 이따가 문제 풀면서 간단히 언급할 거고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목차 2번, 부동산 가치이론. 그러면요. 자, 가치 정의에서 아담 스미스 2번 피셔 그래서 X 버리시고 목차 2번 가치와 가격의 관계 이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있죠. 3번이 빈줄 자주 나와요. 3번 볼까요?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은 가치로부터 밑줄입니다. 단기적으로 괴리, 단계는 괴리가 생깁니다. 단계는 괴리가 생기는데 또 밑줄 하세요.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은 일치, 장기적으로 일치합니다. 요거 질문 잘 나왔어요. 목차 3번 내려가요. 가치와 가격의 구별, 표를 보게 되면요. 가격은 프라이스, 가치는 밸류가 된다. 그러면 오른쪽이 가치 밸류죠. 가치 밸류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가치 밸류 화살표 내구성 적어주고요. 내구성은 뭡니까? 효용 가치가 오래가는 제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 밸류가 강조되는 것 어떤 특성 때문에 바로 내구성 특성 때문이다. 얘도 17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내구성 때문이다. 하나씩 봐요. 먼저 가격, 프라이스는 1번 밑줄 하세요.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 사이에서 실제로 지불된 금액입니다. 매매 금액이죠. 얘가 가격 프라이스고 이때 매매되었다 과거형이죠. 따라서 2번 부에 대한 과거의 값이다. 과거 동그라미 과거 값이 되고요. 또 매매 가격은요. 자 3번 주어진 시시다. 단 하나만 존재한다. 한 개만 존재해요. 하나만 동그라미. 그러면 이제 또 여백에다가 적어줍니다. 중개사 적어주고 가격의 전문가는 누굽니까? 중개사가 매매 가격의 전문가잖아요. 중개사. 다음에 오른쪽 가치 밸류는요. 1번 밑줄합니다.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밑줄. 모든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시켰죠. 무슨 값이다? 현재 값이죠. 따라서 2번 현재 값이다. 현재 동그라미 현재 값입니다. 다음에 3번 주어진 시점에서는 여러 개 존재한다. 다수 동그라미. 시점은 똑같은데요. 가치가요. 많잖아요. 보상가치, 과세가치, 적정가치, 시장가치, 담보가치, 한정가치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 여백에다가 평가사 적어주고 가치를 구하는 전문가는요, 감정평가사입니다. 평가사가 되고요. 4번 내려가서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등식이 있죠. 가치 이꼴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밑줄 하시고요. 여기까지도 정리입니다.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가격의 특징이다. 목차 5번이죠. 분산 가격의 특징은요. 자, 제가 이것도 암기시켜 드렸죠. 빨리 장가 가서 가소 장계. 빨리 장가 가서 가소 장계. 가격의 특징 가소 장계. 그래서 가소 장계 이렇게 암겼습니다. 가소 장계. 4개 체크합니다. 1번 가격과 임대료 밑줄. 가 나왔죠. 가격과 임대료. 다음 2번은요. 소유권 권리이기 가격입니다. 권리이기 가격 밑줄 하시고요. 3번 장기적 패라 형성 밑줄 하시고요. 4번요. 개별적 형성 밑줄 하시고요. 가소, 장계 나왔죠. 그래서 가격의 특징은요. 가소, 장계 4가지입니다. 목차 6번 가치 발생 요인과 형성 요인입니다. 먼저 1번 발생 요인은 자 유상유 암기되었죠. 유상유 또는 한 개 더 추가하면요. 유상유이. 그래서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이전성, 유상유이 4가지가 발생요인입니다. 다음에 허리 2번요. 가치 형성 요인은요. 자,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 3가지가 일지계 많이 들어봤죠. 일지계. 그래서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일지계 3가지가 형성 요인이고요. 다시 기억번, 일반 요인은 다시 표를 보니까 3가지.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입니다. 이것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는데요. 사회적 요인은요. 어떻게 암기했다? 인가, 도교, 관건이다. 그래서 인가, 도교, 관건 이렇게 암겼습니다. 인가, 도교, 관건. 볼까요? 인가, 도교, 관건. 인구. 가족 구성. 도시와 공공시설의 정비. 교육, 사회복지. 거래, 관행. 건축 양식. 그래서 인가, 도교, 관건. 여기다가 한 개 더 추가하면요. 정보화의 진전 상태는 사회적 요인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요인은요. 제가 암기시켜드렸습니다. 경제적 요인 하게 되면 저재물, 세기교. 저재물은 세기가 까다롭다. 저재물, 세기교라고 암겼습니다. 저재물, 세기교. 자, 저축입니다. 저축. 그래서 1번 보게 되면요. 자, 저축 투자. 저축이 빠져있네. 저축만 넣어줍니다. 그러면 저축 투자. 재정금융, 물가, 세기교, 세액 부담의 상태, 기술 산업 구조, 그 다음에 교통체계, 저재물, 세기교. 다음에 행정적 요인은요, 각종 정책, 규제, 제도, 통제, 법률, 이런 용어들이 상식적으로 행정적 요인입니다. 자, 여기집은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가 가격 지원칙이죠. 그래서 얘는요, 다음 주부터 전부 다 끝내는 걸로 하고요. 여기까지 끊어주고, 일단 문제집 봅니다. 자, 문제집 보시면, 문제집이 몇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집 보시면, 260페이지. 자, 대표 문제 3번을 동그라미 했는데요. 1번부터 봅니다. 1번. 다음 중 평가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기능이 아닌 것. 기능은요, 자, 해설부터 먼저 보세요. 정책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입니다. 그래, 이게 아닌 건 묻습니다. 그러면 정책적 기능은 뭐라고 했죠? 공적 활동. 예를 들면 효율적 이용 관리 또는 과세 합리화, 다음에 합리적 손실 보상, 또는 가격의 적정 가격 유도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경제 기능은요, 주로 사적 활동이죠. 자, 그럼 봅니다. 먼저 2번 거래 질서 확립 유지는요, 바로 사적 활동이죠. 경제적 기능입니다. 맞습니다. 3번 합리적인 손실 보상, 4번 과세 합리화, 5번 효율적 이용 관리. 이 3가지가 뭐죠? 정책적 기능.
틀린 답은요 1번 시장의 활성화. 그래서 이거는 개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 1번. 3번요. 다음 중 부분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일단 이 부분평가만 나왔다면 부분평가. 무조건 핵심 단어는요 일부, 일부분 이런 단어가 무조건 나야 됩니다. 일부분. 그러니까 일부분만 평가한다 부분평가, 또는 일부만 평가한다 부분평가, 부분을 평가한다 부분평가, 이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얘만 찾으면 됩니다. 1번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분사의 일부가, 일부 나왔네. 일부가 도식이 저축될 경우에 저축 부분은 부분만 평가한다. 정답 1번입니다. 정답 1번. 자, 2번요. 복합 부동산에서 토지를 나지로 보고 평가한다. 이가 바로 나지 상정평가죠. 복합 부동산에서 토지를 나지로 보고 평가하면 얘가 바로 독립평가. 1번 용어입니다. 독립평가가 되고요. 3번요. 한 개의 물건에도, 자, 키워드 나왔죠? 가치를 달리한대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바로 구분평가. 구분평가죠. 4번. 둘 이상의 물건이 동일한 가격 형성하고 있어서 상호간에 용도적으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때 하나로 평가한다. 바로 일괄평가. 일괄평가입니다. 5번요. 과거에 어느 시점을 보고 평가한대요. 뭐 과거로 소고 봐죠. 소고평가. 소고평가입니다. 정답 1번. 자, 문제 4번 볼까요? 4번. 4번 봅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아파트와 토지처럼 합쳐진 복합 부동산은 일괄평가 맞죠? 맞습니다. 다음에 2번요. 획지가 필지보다 큰 경우는 일괄평가한다. 이가 무슨 말이죠? 획지가 필지보다 크대요. 획지가 필지보다 크대요. 이 말은 뭡니까? 필지가, 자, 획지가 필지보다 크다. 예. 이 말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자, 10번지, 11번지, 12번지, 13번지 번지가 종합니다. 번지가 있죠. 얘가 바로 필지. 예, 필지. 번지가 붙죠. 몇 필지? 6필지. 필지가 6개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합쳐가지고 여기다가 큰 할인마트를 짓겠대. 그럼 용도가 한 개입니다. 용도가 한 개는 뭐? 한 획지가 되지. 그래서 여러 필지가 한 획지로 대형마트로 짓게 되면 획지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필지가 한 획지가 된다. 얘를 가르칩니다. 일단은 한 용도이기 때문에 어떤 평가입니까? 일괄평가. 일괄평가입니다. 따라서 맞는 말입니다. 5가 되고요. 3번. 토지와 건물로 합쳐진 복합 부동산에서, 자,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건보지를 낮으로 평가한다. 자, 일단 토지 복합에서 낮으로 평가한다. 낮이 상정평가는 바로 일본 기준에서 독립평가라고도 하고 또 조건부평가라고 부르죠. 맞는 말입니다. 4번요. 평가를 전업으로 삼지 않았거나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각 분야의 전문가를 데리고 온다. 이런 얘기가 바로 항공기를 평가한다. 큰 대형 선박을 평가한다. 전문가를 불러와야 된다. 이럴 때는 전문가를 수시로 불러서 평가하죠. 그래서 수시 평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가볍게 보시고요. 5번은요. 빈출. 되게 중요합니다. 5번. 긴 시점은 감정평가에 기재되는 날짜 맞습니다. 이때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현황 조사를 완료한 날짜 틀렸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가격 조사 완료자가 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정답 5번 틀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8번과 10번 봅니다. 8번, 10번. 8번요.
다음 중에 시장 가치 조건이 아닌 것 두 개를 골라야 돼요. 시장 가치는 안겠지 뭐지? 통합자정. 통합자정. 통상적 시장. 출품기관의 합리성. 거래 자연성. 당사자 정보성. 통합자정만 찾으면 되겠네. 그러면요. 기업번 선입될 가치 가장 높다. 그러니까 니은번요. 시장성. 기업번과 니은번. 얘가 바로 요거죠. 통상적 시장입니다. 통상적 시장. 맞는 말이고요. 디귿번 출품일의 충분성 또는 합리성 나왔죠? 여기 나왔고 합리성. 다음에 디귿번 리얼번 거래 자발성 신중성 즉 거래의 자연성입니다. 나왔고 다음에 미연번 한정된 시장 아니지. 무슨 시장? 통상적 시장. 그래서 한정된 시장 틀렸고요. 통상적 시장입니다. 틀렸고 다음에 당사의 전문성 아니지. 당사의 정통성이지. 전문성 틀렸죠? 정통성.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요. 미연번과 비읍번이죠. 미연번, 비읍번. 정답 5번. 통합자정 아닌 것 바로 정답 5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가격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발생 요인은 유상유이가 있다. 맞죠? 유용성, 유효수요, 상대시소성, 이전성 맞습니다. O입니다.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다. 부동산 가치는 발생 세 가지의 상호 결합으로 발생한다. 그대로 맞습니다. 3번 가치 형성이란 일찍의 세 가지죠. 따라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찍의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맞습니다. 다음에 4번요. 상대 희소성은요. 공급에 대해서 수요가 부족하다. 단어가 바뀌었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요. 얘가 희소성이죠. 따라서 4번은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정답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집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진도는요. 실전 종합 문제, 프린트 문제 봅니다. 프린트 문제. 자, 여러분들이 실전 종합 문제 7주차. 그러면 요 프린터는요.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는요. 문제량이 많기 때문에 요 자료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충 프린트 자료는 오늘이 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압니다. 제가 이 문제는 일부러 어렵게 냈습니다. 예. 많이 틀린 걸 연습하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요. 여러분들 고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요. 자, 과거에 강의를 하는데 강의할 때마다 소수 몇 분들이 저한테 짜증을 내요. 문제가 너무 어렵다면서 짜증냅니다. 그걸 듣고 제가 모른 척 했거든요. 저한테 불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짜증내시는 분들이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짜증 왜 냈을까요? 점수가 안 나오니까. 무슨 말입니까? 8문제를 푸니까 다 틀려. 1개 맞고 2개 맞아. 예. 점수가 형편없습니다. 당연히 한두 개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개 나오니까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저한테 이제 경우에 따라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공격하던 분들이 시험 쳤습니다. 시험 친 다음에 학사 모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사합니다. 선생님 미안합니다. 점수가 안 나와서 그랬는데 막상 시험 치니까 점수가 이렇게 나왔지만 막상 뚜껑 여니까 하나같이 75점이 다 넘어가요. 75점, 80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요. 자, 많이 틀려보고요. 그걸 자꾸 대세진을 해서 안 틀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는 이 문제 푼다고 많이 틀린다고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뜯어보면서 천천히 생각을 많이 했더라면요. 분명히 시험에 좋은 반응이 될 거예요. 자, 마지막 테스트 문제 봅니다. 1번. 자, 시장을 묻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지문이 약간 생소하죠. 1번은 뭐냐? 바로 이걸 뭐래요? 상도하수. 상도에 어긋나면 하수다. 상도하수. 자, 아시죠? 상도하수. 상량시장은, 호황은요, 매도자를 중시하고, 하수, 하향시장, 불황은요, 매수자를 중시한다. 상도하수. 요거 묻는 겁니다.
1번 지금 볼까요? 부동산 시장은 매도자 시장과 매수 시장으로 구분되는데 공급이 과잉이다. 얘가 뭡니까? 불황이죠. 팔자가 넘치잖아요. 불황이면 뭡니까? 하수. 매수자 시장 맞습니다. 수요 광이다. 사사가 넘쳐요. 수요가 넘치게 되면 호황이죠. 호황이면 상도. 매도자를 중시한다. 맞습니다. 정답 1번. 정답 1번. 2번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인의 상한 가격과 매수인의 하한 가격이 합쳐지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마 이 그래프가 기억날 거예요. 이 그래프. 자, 이런 그림 본 적 있죠? 세로축은 지가가 되고요. 가로축은 가격이다 했을 때, 자, 그래프가요. 내려오더라, 올라가더라. 내려가는 게 매도인의 제한곡선이고요. 매도인의 제한곡선. 올라가는 게 매수인의 제한곡선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자기 집을 팔려고 해. 얼마짜리? 5억짜리다, 5억짜리. 5억짜리인데요. 매도인이 이 사람 마음 뭡니까? 5억짜리를 10억 받고 팔았으면 딱 좋지. 근데 이렇게 사선이 없으니까 가격을 점점 내리더라. 내리니까 무슨 선이다? 바로 하한선입니다. 내려가잖아요. 하한선이다. 내려갑니다. 매수인은요, 5억짜리를 얼마나 사면 좋겠지. 가장 좋은 게 공짜로.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무슨 선? 바로 올라가니까 상한선입니다. 상한선. 그래서 이제 요 사이는 너무 비싸게 팔려고 해, 거저먹으려고 해, 거래가 X 성립이 안 되고 1천 전부터 어느 범위까지 때로는 비싸고 싸고 요 범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얘가 시장의 범위를 말한다. 요거 묻는 거잖아요. 따라서 2번 부동산 시장은요, 매도인의 상한가 틀렸죠. 하한 가격인데 내려가니까 하한 가격인데, 매수인의 하한 가격이 틀렸죠. 매수는 올라가니까 상한 가격입니다. 상한 가격. 그래서 하한 가격, 상한 가격 바뀌었죠. X. 3번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성이 된다. 불안정 시장은 무엇 때문이죠? 자연적 특성입니다. 즉 부부 연계,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자연적 특성 때문에 불안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정성이 되는 것은 불안정성이 용도의 다양성과 병합분의 가능성의 특성 때문이다. 아니지. 용도의 다양성과 병합분은요, 용병가는 인문적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인문적 특성이 아니고 자연적 특성 부부 연계 때문이다. 틀렸어요. X. 다음에 4번요. 시장의 기능. 암기됐죠? 자고가 정량이죠. 자원배분. 교환 기능 맞습니다. 가격 창조 기능이지. 수급 창조 틀렸네. 수급 창조 틀렸죠? 가격 창조. 그리고 정량, 정보 제공, 양과질의 조성 기능. 틀렸죠? X. 5번요. 부동산 시장의 과거 정보가 가격에 정확히 반영되는 시장은 약성 회로 시장 맞죠? 그럼 얘는요, 기본적 분석이 틀렸지.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1번. 정답 1번. 문제 2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줄. 자연적 특성을 설명하였다. 틀린 것은? 틀린 것은? 1번. 개별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비교가 어렵다. 맞네요. 따라서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맞죠? 옵니다. 2번요. 부정성은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존재하지 않게 한다. 맞는 말이죠.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도 공급 증거로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은요, 물리적 공급 증거가 아니고 용도가 바뀌었죠. 토지 이용 전환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의 매립도 물리적 공급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영속성은 영구만하죠. 영구만하다. 소멸되지가 않잖아요. 이번엔 다른 말로 감가가 되지가 않죠. 따라서 영속성은 소멸되지가 않다. 감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 방식 중에서 직접법에 근거를 지신다. 직접 하는 법과 관계된다. 맞습니다. 옵니다. 4번은 처음 볼 거예요. 영속성으로 광의 가격 개념을 사용하게 한다. 광의 가격은 처음 들어보시죠? 광의 가격. 자, 그러면요, 우리가 부동산은요, 항상
가격과 임대료를 표시했다고 했어요. 부동산은 가격과 임대료 표시가 된다. 이때의 가격이 있죠. 이 가격만 보게 되면 얘가 바로 협의의 가격입니다. 협의의 가격. 여기다가 임대료를 더한 것이 이꼴 광의 가격입니다. 광의 가격. 그러니까 넓은 의미는요, 가격도 포함되고 임대료도 포함되고 이를 가리키거든요. 광의 가격. 그러니까 광의 가격은 뭘 말하지? 가격과 임대료를 가리킵니다. 이때 가격은 뭡니까? 다른 말로 얘가 소유이익입니다. 임대료는요 뭐지? 이용이익이지. 그럼 답이 나왔죠. 부동산이 소유이익과 이용으로 분리가 되는 것은 뭐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이 둘 다 포함된 광의가격 개념을 지시다. 맞습니다. 옵니다. 5번요. 인접성으로 인하여 각각의 부동산은 인접지와의 개별적 이용을 표현시킨다. 아니지. 인접성 때문에 인접지와의 개별적 이용이 아니고 협동적 이용, 즉 어울리는 이용, 협동적 이용을 표현시킵니다. 정답 5번 틀렸습니다. 3번은요. 그냥 보게 되면 답답했을 겁니다. 자, 3번은 뭘 묻죠? 그때 보니까 경제기반 성수는 얼마인가? 경제기반 성수 처음 풀어보시는 겁니다. 얘는 쉬운 건데 왜 어려울까?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 안 했거든. 근데 암기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왜? 경제기반 성수는요. 경제기반 성수. 경제기반 성수는 어떻게 한 게 있죠? 군부대 무슨 사고? 총기 사고. 총기 사고. 얘가 경제기반 성수입니다. 그래서 총고용인구 나누기 기반 산업의 고용인구. 총고용인구 나누기 기반 산업 고용인구. 총기 하게 되면 그대로 성수가 납니다. 공식 이제 알았잖아. 그럼 문제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 봅니다. A 도시의 총 고인구 40만 명, 총 나왔네. 얼마? 40만 명.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다음에 기반산업 10만 명, 비기반 30만 명. 뭐가 필요하지? 기반산업 몇만 명? 10만 명. 비기반 버리면 돼. 왜? 총기만 알면 되니까. 그저 먹기지. 총기. 정답 4가 됩니다. 정답 4가 된다. 정답 3번. 4번요. 다음의 내용 중에서 연결이 틀린 것, 잘못된 것, 연결이 잘못된 것 봅니다. 1번. 소유는 어떤 땅이죠? 개발 안 된 땅. 자연 그대로의 토지. 그러면 개발 안 된 자연 그대로의 토지가 바로 현장 자원. 맞는 말이죠. 현장 자원은요. 보존 목적의 토지니까 양자 의미가 통합니다. 옵니다. 연결이 맞습니다. 자, 평이나 평방미터. 자, 평하고요. 평방미터 저겁니다. 자,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 아시죠? 현행법은요. 평은 서지 마. 아파트도 평 못 쓰잖아요. 현행 법률은요. 제곱미터를 쓰잖아요. 제곱미터. 그러니까 이번 보게 되면 평이나 평방미터는 둘 다 법률적 단위 틀렸지. 법률적 단위는 제곱미터만 환산시키잖아요. 제곱미터. 법률은요. 평은 못 쓰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2번 틀렸네요. 평이나 평방미터는 법률 단위가 아니고, 그러면 얘는 뭘 가르칠까요? 평은 뭡니까? 자, 이 땅은 평당 얼마 합니다. 이 땅은요, 제곱미터당 얼마 합니다. 평당 얼마, 제곱미터당 얼마. 가격을 가르니까 이거 바로 경제적 단위. 평당 얼마, 제곱미터당 얼마 해서 경제적 단위가 어울리죠. 그래서 경제적 단위다. 연결이 틀렸다. 정답 2번 틀렸습니다. 3번요. 선화지와 대지는 감가가 된다. 선화지가 뭐죠? 고압선 아래 토지니까 위험하죠. 선화지 감가 맞습니다. 대지는요. 한문이 대지대 밑에 어디자, 즉 자료용 토지. 자료용 토지도 바로 자료용 토지 감가. 예. 감가 맞습니다. 옵니다. 4번요. 획지나 빈지는 법 경기 중에서 경제적 개입니다. 획지는 뭡니까? 일단의 토지 가운데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그러니까 자, 이는 경제 개념 맞습니다. 빈지는 뭡니까? 빈지는요, 해변가의 토지죠. 해변가. 해변가 토지는요, 활용시력은 되게 많은데 소유권은 인정 안 되잖아요. 활용시력이 많다, 경제적 개념 맞습니다. 둘 다 경제적 개념 O입니다. 자, 5번은요, PUD가 계획 단위 개발이죠. 계획 단위 개발. 계획 단위 개발은 예를 들면 이겁니다. 계획 단위 개발. 어떤 땅들이 이렇게, 자, 하나, 둘, 세 개 지역이 있대, 세 개 지역. 자, 세 개 지역은요, 용도가 다르니까, 용적률 다르고, 건폐율 다르고, 용적률 다르고, 건폐율이 다 달라집니다. 따로따로. 각 교지가 달라요. 이러지 말고, 개발할 때 이걸 몽땅 합쳐가지고 한 방에 묶어버리죠. 묶어버리죠. 이게 바로 PUD입니다. PUD. 이게 바로 계획 단위 개발. 묶어버리면요,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같은 용적률 또는 건폐율 완해가지고 한꺼번에 개발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신축성 있는 용도 또는 밀도 교지가 가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답은 2번이요. 2번입니다. 문제 5번요. 5번. 다음 중에서 개념적 감가는 모두 몇 개인가? 개념적 감가. 한번 볼까요? 개념적 감가. 자, 개념적 감가입니다. 다음에 경제적 감가예요.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거거든요. 양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개념적 감가는 한마디로 내부 불균형, 내부 불균형. 다음에 경제적 감가는 외부 불균형, 외부 불균형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단어를 보면서 내부라면 개념적 감가, 외부 환경, 외부라면 경제적 감가입니다. 구분이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 보고 그냥 암기가 필요 없이 박스 보시면서요, 단어 보고 내부인지 외부인지를 판단합니다. 자, 그럼 개념적 감가 내부만 찾으면 되겠네요. 기억번. 부적절한 작물은 내부다, 외부다? 내부지, 내부. 예, 바로 개념적 감가 O입니다. 니은번. 재래식 벽은 내부다, 외부다? 내부죠, 내부. 얘도 개념적 감가 O입니다. 디귿번. 구식의 건축 양식은 내부다, 외부다? 내부죠, 내부. 개념적 감가 맞습니다. O입니다. 리얼번요. 주변의 인구 감소는 내부다, 외부다? 외부, 외부. 외부니까 뭐 경제적 감가. 다음에 미음번요. 과다한 소음매는 내부다, 외부다? 외부. 무슨 감가? 개념적 감가. 비읍번요. 마모나 훼손은요, 얘는요, 물리적 감가죠. 물리적 감가. 해당 안 되고. 시읍번요. 학교 등에 의해서 접근성이 약화된대요. 내부다, 외부다? 외부지.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다음에 이형번. 온수의 공급 분량 내부다, 외부다? 내부죠, 내부. 온수의 공급 분량 내부니까 경제적 감가. O입니다. 지역번. 재해 발생은요, 얘는 물리적 감가죠. 물리적 감가. 따라서 자, 경제적 감가는요, 내부만 찾았더니 기업번 부적절한 작문, 니은번 재래식 부, 디귿번 구식의 건축 양식, 그리고 이형번 온실 공급 분량 4개죠. 정답 4개. 정답 3번. 3번 됩니다. 다음에 6번요. 입지 유형별 점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틀린 것은. 자, 1번은 틀린 거 찾아봅니다. 소매 점포가 입지하는 벼지 크기. 소매점 하게 되면 뭡니까? 산재성 점포죠. 분산 입지. 소매 점포는 산재성이니까 벼지가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동일 업종끼리는 상호 교차 입지를 하지 않고 분산 입지가 이르다. 분산 입지 맞죠? O입니다. 2번요. 동일한 업종의 점포가 서로 한 곳에 모여서 입지하여 하는 유형의 점포가 집재성 점포다. 맞죠? 대표적이니까 가구점. 가구점 모여있죠? O입니다. 3번요.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구부적인 중심지에 떨어져서 입지한다. 오, 문장이 이상하네. 구부적인 중심지에 떨어져서 입지하는 거 모여서 입지하죠. 모여서. 떨어져서 있고 모여서 입지하는 것이 바로 국부적
집중성 점포가 되고요. 이런 예가 바로 농기부점 또는 뭐 석재점 등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부정시에 모여서기 떨어져서 틀렸습니다. 정답 3번 틀렸고요. 틀렸고 4번요. 4번은 시장이 넓고 수의 교통비상이 큰 경우는 분산입시다. 자, 안경 기억나시죠? 시장이 자 GGGG 안겼죠. 그럼 시장이 좁고 교통비상이 작은 경우 탄력성이 작은 경우에 어떤 입지? 집심 입지. 그래서 자 좁고 작으면 집심 입지. 그래서 시장이 좁고 교통비상이 작으면 집심 입지. 그러면 이제 4번은요 지읒자가 없네. 시장이 넓고 탄력성이 크면 분산 입지 맞습니다. 5번요. 탄력성이 0이 되면요. 자, 0이 되면요. 가장 작죠. 탄력성이. 0이 되면요. 이때는 자, 하나의 상권을 놓고 볼 때 두 점포가 나란히 다툰다면요. 한복판, 중앙 입지한다. 맞는 말입니다. 3번 틀렸고요. 7번. 토지 이용 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요. 도시 확산의 회귀 현상. 자, 도시가 확산했다가 회귀 모인데요. 얘가 다른 말로 뭐죠? 바로 직주 접근이죠. 직주 접근. 직장과 주거지가 접근 모인대요. 도시 확산의 회귀 현상은 직주 접근인데요. 통근 한계점에서 다시 도심으로 주거를 이동한다. 맞습니다. 그럼 이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심지 고층화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적의 결과 도심지 고층화 현상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자 용산에 갔더니 용산 요즘 용산 떠죠. 용산에 아파트 단지를 고층 빌딩 올리니까 가격도 비싸고요. 대거 들어오죠. 뭡니까? 직주접근입니다. 그런데 용산에 쪽방촌 있죠. 쪽방촌. 용산에 쪽방촌이 있다. 이건 뭡니까? 사람이 아주 얼마나 좁은지 따닥따닥 붙어 있죠. 이것도 뭡니까? 사람이 모였습니다. 얘도요, 직주접근입니다. 비록, 자, 환경은 되게 나빠도요. 얘도 모이는 거고, 얘도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쪽방촌도 모이는 겁니다. 도심지로. 요 문장이 바로 1번입니다. 따라서 빈민가의 만연화, 쪽방촌에 만연화, 사람들이 많이 모인데 이것도 직주접근 맞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요. 입지 익렬한. 자, 동일한 입지에서 경영의 우수성 아니죠. 경영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위치가 좋았어요. 위치가. 따라서 경영의 우수성이 아니고 입지 조건의 우수성입니다. 경영의 우수성이 아니고 입지 조건이 양호합니다. 또는 위치. 그러니까 경영 조건이 아니고 입지 조건이 양호해서 위치가 좋아서 잉여가 생긴다. 입지 잉여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3번요. 최유용이 되는 토지와 건물 사이에서는 이질적인 용도를 상징해서 판정한다. 자, 최유효 이용은요. 자, 이렇게 볼까요? 요거. 토지와 건물이 있다면요. 맞냐. 요 토지가 주거지 땅이다. 주거지. 주거지 땅은 뭘 짓죠? 주택을 짓지. 이러면 채사 어울리잖아요. 상업용지, 공업용지 주택은 안 어울리지. 그러니까, 결국, 주거지하고 주택은 어울리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은 어떤 용도? 동질적. 주거용, 동질적 용도가 됩니다. 이질적 틀렸습니다. 동질적 용도를 상정합니다. 틀렸죠? 8번. 자, 4번 지문. 집약 한계란, 자, 오늘 공부했네요. 최적의 조건 하에서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집에 또는요, 다른 말로 손익 분기점이죠. 이익이 제로가 돼요. 이러면 집약 한계가 아니고 조방 한계. 조방 한계죠. 틀렸습니다. 5번, 지가 구배. 오늘 공부했죠? 지가 구배는 기억나시죠? 이거요. 지가 구배. 지가 구배는 이거잖아요.
중심지가 있고 집가가 있고 거리가 있다. 그럼 길이가 내려가는 길인데 다만 대도시는요 마치 이 강가에 돌을 딱 던지니까 퐁퐁퐁퐁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출렁이든 이렇게 천천히 완만하게, 이게 바로 대도시의 집가다. 대도시의 기울기, 이런 말입니다. 요 문장이 몇 번이지? 5번요. 자, 집가급이란 대도시는 도심에서 외곽까지 집가 경사가요 완만하다, 맞죠? 완만하다. 완만한데 집가 구조는요 산정계곡, 산정계곡, 핵이 많잖아요. 이렇게 이루면서 하락하기 때문에 집가 구조가 단순 틀렸지 복잡하죠. 복잡하다 틀렸습니다. 따라서 옳은 정답은 1번이죠. 1번 정답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봅니다. 자, 8번도 좋은 문제입니다. 기출문제죠. 언제? 28회 때. 이런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자, 뭘 묻습니까? 수익가격. 항상 A급입니다. 항상 A급이다. 자, 수익가격은 공식돌이죠. 공식돌이. 자, 공식 아시죠? P 이퀄 R분의 A다. 따라서 A는 순수익입니다. R은요, 환원율입니다. P는 수익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만 찾으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유의할 점은요. 자, 순수익 구할 때 포인트 아시죠? 순수익 구할 적에. 그러니까 얘가 바로 현금 수지 분석입니다. 가능 조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 빼요. 공실과 불량부채 빼고. 자, 기타 소득 있으면 반영하고요.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유효조소득. 여기서 영업 경비를 빼니까 바로 순영업소득이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해서 순수익 구한다. 순수익입니다. 요거 묻는 거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경비에 속하지 않는 거 암기했죠. 경비에 속하지 않는 거 어떻게 암기했다? 공부소감. 공부소감은 경비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공부소감. 자, 문제 봅니다. 박스 첫 번째, 가능 총소득 5천만이다. 나왔죠? 가능 총소득 5천만입니다. 두 번째 줄, 공실이 얼마? 가능이 5%입니다. 가능이 5%. 따라서 5% 곱하게 되면요. 암산되죠? 250. 자, 그러면 빼니까 얼마리? 유효조석은 빼니까 4,750. 자, 다음에 보니까 유지관리비, 부채서비스액, 화재보험료, 개인 업무비 이 항목 4개가요. 경비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것만 가려내면 되겠네요. 그럼 뭐 따져볼까요? 유지관리비. 이러면 경비 들어가죠. 경비 옵니다. 부채서비스액 얘는 아니지. 나가래 X가 되고요. 화재보험료 경비 맞죠? 경비 맞습니다. 개인 업무비는요? 아니죠. 개인 업무비는 바로 경비가 아니다. 따라서 항목 4개 중에서 경비에 들어가는 건요. 유지관리비하고 보험료다. 그러면 이제 경비하게 되면요.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나왔죠? 가능 총소득이 3%. 이것이 몇 프로입니까? 3%니까 3%면 355, 150원입니다. 얘가 바로 유지관리비. 다음에 화재보험료가 100만입니다. 얘가 바로 보험료. 끝. 요거 두개 합치니까 얼마? 250이죠. 250이다. 따라서 유효조소에서 경비 250만 빼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4,500만 원. 따라서 순수익은 4,500만 원 나왔습니다. 뭐만 남았다? 환원율입니다. 환원율. 따라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기대이율 4%, 환원율 5%. 뭘 선택한다? 환원율 5%죠? 5%.
5%. 그러면 4,500만 원 나누기 0.05 하게 되면요. 암산되죠? 얼마? 5, 9, 45, 9억. 정답 9억. 정답 4번입니다. 정답 4번.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실전 종합 문제 오늘로서 모두가 끝이 난 거예요. 다음 주는요, 프린터 없이 이제 감염평가 문제가 많거든요. 다음 주는요, 이 문제를 전부 다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습니다.